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와 관련해 국론의 분열이 없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0년 5.18 당시 미국 LA 한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섰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5.18은 예술작품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꽃게잡이가 시원치 않아 꽃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의 분열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올해 기념식 때 재창될 가능성도 생긴 건데 야당과 5월 관계자들은 일보의 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문제는 국론 분열이 없도록 좋은 방향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야당 원내대표가 입을 모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달라진 상황에서 두 야당 원내대표의 간곡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행사위원회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올지 그것조차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 행사에서 재창돼 오다 지난 2009년부터 공식 칙순에서 빠지며 지금까지 5월 단체의 정부 기념식 보이콧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80년 5.18 때 부상자들을 위해 광주 시민들이 헌혈을 했던 사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한인 대학생들이 점거 농성까지 해가며 헌혈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에게 헌혈을 이라는 팻말 아래 한인 대학생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 유혈 사태 소식을 들은 미주 한인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고 있는 모습으로 당시 미국 언론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We have to do something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loves real democracy in Korea. 5.18 기록관 개관 1주년을 맞아 기증된 이번 영상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광주 유혈 사태로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대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미국 적십자사를 점거한 뒤 사흘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80여 명이 피를 뽑아 광주로 보내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던 학생들은 단순히 정의를 위해서 또는 광주 시민이 저렇게 처참하게 맞고 유혈을 흘리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36년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의료진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피를 빼면서 그렇게 광주 시민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그런 정을 줬다니까는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미주 한인들의 LA 적십자사 점거 헌혈 운동. 피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3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을 해외에 알린 독일 교포가 5.18 공식 행사에 초청돼 조국을 찾았다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그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이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억류됐다가 어제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5.18 재단은 긴급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해온 사회활동가로 위험 인물이 아닌 이 고문을 정부가 강제 추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광주를 재조명한 많은 예술 작품들이 5.18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거기 누구 없냐고 묻는 시민군의 외침에 2015년 진도 앞바다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로 답합니다. 광주의 마지막 영화 간판쟁이 박태규 화백은 이 두 작품으로 광주와 세월호를 연결했습니다.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한 중년 남자는 민중 작가의 그림 속에서 관객을 응시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에 아시아 5개 나라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쟁을 놀이로 해석한 영상작품과 서구의 문화적 지배를 경계하는 그림 등 다양한 작품들이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The Minju artist and the Filipino social realist artist has the same experience, the same repression that we experience. So the expression is also the same. 36년 전 어린이들의 눈에는 5.18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누구에게는 공포였겠지만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았을 테고 우리 편인 줄 알았던 군인을 달리 보게 된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초등학생 때 5.18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억이 한 사진작가를 통해 관객과 만납니다. 각각의 기억은 몇 마디 단어로 함축되고 이는 다시 5.18을 지켜봤던 낡은 담장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됐습니다. 저 같은 작가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게 화석이 되지 않게 피가 돌게 하고 온기가 돋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오셔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야기를 다 걷어버리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작가가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과 사진 작품에 대한 설명은 책으로 만들어져 다음 주부터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는 어제 열린 학술대회에서 현재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왜곡 담론 대부분이 당시 신군부가 생산 유포한 것을 정교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보수 세력이 왜곡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남대 강연에서 광주는 늘 제 생각의 뿌리이자 가치관이라고 밝히고 80년 5월의 꿈을 함께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광주가 용기를 줬고 박관현 열사와 윤상원 열사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인권과 평화대동의 5월 정신을 실현하는 데 두 열사들처럼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의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펜터 씨의 가족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시는 고 힌츠펜터 씨의 부인과 누이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망월동 구묘역 추모정원에서 열리는 고인의 추모제에 참석하고 광주 명예시민 메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죽으면 광주에 묻어달라고 밝힌 고인의 뜻에 따라 손톱과 머리카락 등 힌츠페터 씨의 신체 일부는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됩니다. (5월 15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탄신일이자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스승은 요즘 세종대왕 정도는 아니어도요, 존경을 받는 대상일까요?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는 136건. 다행히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여전하고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는 대부분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 중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돼야 하듯 교사들의 인격과 교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질 테니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제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요즘 교권이 추락했다고는 하지만 사랑으로 사제의 정을 나누는 훈훈한 교육 현장이 아직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풍선을 불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선 선생님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신나는 음악에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저희 선생님 평소에 완전 무뚝뚝하신데 뒤에서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동안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 한 장. 학생들이 정성껏 쓴 손편지에 선생님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항상 이렇게 명랑한 얼굴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교실에선 뜨거운 포옹이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작은 선물과 꽃을 선생님께 전달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함께 끄며 사제의 정을 나눕니다. 때론 호랑이 선생님이 되지만 따뜻한 보살핌을 주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엄마와도 같습니다. 고3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신데 저희 엄마처럼 잘 챙겨주시고 쌤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안 잊을게요. 학생들 눈높이에서 항상 웃고 기뻐하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선생님. 학생들은 선생님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스승의 날 인사를 전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지법이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다른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가족 간 말다툼 중에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9시쯤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주택에서 37살 서모 씨가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서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서 씨의 남편 41살 정모 씨와 정 씨의 아버지가 서로 자신이 서 씨를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 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알이 꽉 찬 봄꽃게는 다른 계절 꽃게보다 살이 단단해서 별미로 꼽히는데 제철인 요즘 도통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꽃게가 잘 난다는 진도 해역에서도 양이 많지 않아 꽃게가 금꽃게가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동이틀 무렵 신안군 우이도 해역. 15시간 동안 바닷속에 뿌려놨던 꽃게 통발을 건져 올립니다. 알이 꽉 찬 봄 꽃게 제철인데 꽃게가 잡힌 통발 찾기보다 허탕친 통발을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다 봐야지. 갑자기 낮다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좀 손해가 많이 보지 지금. 중국 어선이 싹쓸이하는 서해 5도를 비롯해 충남과 전북 어디서도 올해 꽃게잡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나마 꽃게가 나고 있는 진도 해역도 수온이 19, 20도 수준으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280톤 넘게 잡혔던 꽃게가 올해는 140톤으로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kg에 평균 2만 원 안팎이었던 꽃게 가격이 올해는 평균 4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비쌀 때는 꽃게 1kg에 6만 7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꽃게가 크게 지금 나오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쪽에서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면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금꽃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양은 적고 값은 비싸 제철이 무색한 봄꽃게. 어민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루어지는 꽃게잡이에서 늦게라도 풍어가가 울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용봉 포럼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매력적인 학생이 성공한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보성군이 보성을 빛낸 소설가 정찬주 작가를 초청해 이순신의 7년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가 물보존과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제206회 내 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행사를 펼쳤습니다. 구례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를 줄이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자 주말인 오늘 맑고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비추면서 보시는 것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붉은색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이는 30분만 햇볕에 노출이 돼도 피부에 홍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차츰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7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 종일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비추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11.8도, 광주 14.2도, 화순 1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25도, 구례 26도, 고흥 2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이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